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 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연장 실패로 인한 특검 해체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산산이 깨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국민들의 몫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했던 낡은 세력들이 죗값을 치를 때만이 비로소 화해와 통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4일 이곳 본회의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이다.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성 버스를 타고 반성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봐주는 것이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혁당일 뿐입니다. 지금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 혁신입니까? 그것은 야합일 뿐입니다. 아니, 새누리당 친박 정치로의 퇴행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조차 예의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보수 혁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특검 수사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한민국은 다시는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이 모든 시도를 철저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28일 전에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합니다. 끝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본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합시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검 연장으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80년대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선 정치인입니다. 뒤돌아보면은 1987년 노태우 정권의 범국민적 저항으로 쟁취한 6.29 선언, 그 6.29 선언이 바로 다시는 우리나라의 헌정 중단 없어야 되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열망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뽑는 이 부분이 바로 6.29 선언의 중심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오의 정치가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12년 만에 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매번 탄핵이란 방법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흠집내고 또 헌정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여의도 정치에 정오의 정치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정오하고 탄핵이란 방법으로 꼭 몰아내야 합니까? 헌법 제84조는 분명히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임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꼭 이렇게 탄핵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옳은 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현재 현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 재판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도 역사에,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적법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토로합니다마는 다시는 정오의 정치를 몰아내고 정말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 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 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연장 실패로 인한 특검 해체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산산이 깨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국민들의 몫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했던 낡은 세력들이 죗값을 치를 때만이 비로소 화해와 통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